자, 드디어 이번 라운드 최고의 경기죠. 북런던 더비를 한번 프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라운드에서 나란히 졌기 때문에 독이 더 올랐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어떻게 예상하세요? 독이 좀 올라줬으면 좋겠고 저는 아스날이. 근데 이제 토트넘도 사실은 좀 이렇게 항상 안 되다가 북런던 더비만 오면은 좀 선수들이 되게 진짜 너무 갑자기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고 뭔가 더 경기력이 그러니까 뭔가 라이벌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러운 경기가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맞아요. 네. 사실 그 촬영 전부터 양 팀 다 단점을 갖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지난 라운드에서 두 팀 모두 패했잖아요. 이제 승리가 절실한 상황인데 사실 아스널은 수비 쪽의 문제가, 토트넘은 공격 작업에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수비 쪽의 문제가 좀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널이 또 홈이고 뉴캐슬처럼은 경기 안 할 것 같거든요. 사실 뉴캐슬처럼 내려앉는 거는 그냥 중위권 팀들이 하는 거고, 솔직히 홈에서 홈팬들 앞에서 완전 더 이제 안티풋볼식으로 그렇게 아스날 스타일상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 지난번 예상하고요. 리버풀전에서 저희 그렇게 중위권 같은 점수를 펼쳤습니다. 리버풀과 아스날의 갭은 좀 큰가요? 상위권과 중위권이라 결과가 나온 이상 인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치열한 경기가 좀 예상되는데, 그래도 토트넘 입장에서는 좀 더 공간이 많이 날 테고 맨시티전처럼 운영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맨시티전만큼 내려앉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손흥민이 복귀한 만큼 빠른 스피드로 카운터 될지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좌우에서 많이 뛰어주면서 카일 워커 피터스는 토트넘 쪽이죠. 그 메이틀런스 나이스가 이번에 워터피커스가 도와주나요? 워터 피커스도 좀 문제가 있지만 네. 나이스도 좀 수비력에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음.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그쪽을 좀 공략하기 좀 쉬울 거라고 보고 있고요. 토트넘도 이제 그런 위주로 경기를 좀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델리알리 복귀 유머가 좀 승리에 좀 승패에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은데, 네. 델리알리가 아스날전에서 그래도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네, 뭐 원더골도 많이 넣고 그랬었는데, 델리알리가 복귀하면 토트넘의 승률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이 사실 안필드처럼 그렇게 난공불락의 요새냐,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 네. 그렇게 뭐 팬들도 조용하고 옛날부터 그렇게 네, 옛날부터 그렇게 막 올드 트래포드 이런 그 정도 명성은 없었어요. 그래서 토트넘이 항상 거기서 뛰어놀더라고요. 자기네 안방처럼. 그래서 토트넘이 아무래도 승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몇 대 몇 예상하시나요? 2대1로 예상합니다. 2대1. 2대1? 또 2대1이에요? 2대1 아니면 2대1이 3대1? 제일 안전빵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3대2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럴까요? 심정적으로 가야 돼요. 심정적으로. 그럼 이번엔 삐에 살짝 의지해서 3대2로 하겠습니다. 3대2? 네. 아스날 승인가요? 아니, 토트넘 승이죠. 어떻게 아스날? 아까 문제점 다 말씀드렸는데. 효영 기자님이 말할 때마다 얼굴이 점점 빨개지시더라고요. 네. 불만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 분석에 대해서. 근데 뭐 이제 그동안의 흐름은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토트넘이 진짜 어쨌든 예전보다는 분명 경쟁력 있고 오히려 이제는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고 저희는 못 나가는 그런 입장인데, 글쎄요.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토트넘이 이번 시즌 초반에는 지난 시즌과 같은 어떤 뛰어난 모습들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고 핵심 선수들이, 그리고 아스날도 약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당연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은 자신들의 장단점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좀 중요한 때 뭐 선제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골을 넣어서 흐름을 올릴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아스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변명 같은 느낌이 될 수 있는데, 네. 리버풀전에서 사실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내려앉은 좀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리버풀이 좀 강한 압박을 펼쳤을 때 뒷공간을 노리는 전술을 택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전공법으로는 리버풀과의 어떤 경기에서 우세를 점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바메양이나 페페 같은 좀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좀 가장 빠른 선수들을 선발로 내세워서 좀 뒷공간을 노렸는데요. 근데 초반에 진짜 2개 정도 기회가 왔거든요. 네. 근데 0대0 상황에서. 근데 이제 그거를 놓치는 바람에 또 이제 빌미를 내줬고. 그래서 아스날이죠. 그래서 제가 변명식이라고 말씀드렸고. 네. 그래서 이제 두 선수가 못 넣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마팁 선수에게 골을 먹으면서
아스날의 어떤 전술적인 컨셉이 무너진 경기가 됐습니다. 음. 네, 그 이후로는 사실 이제 아스날도 공격적으로 나와야 되다 보니까 라인을 올렸고 살라 선수에게 정말 뭐 처참할 정도로 공간을 내주면서 패했습니다. 근데 아스날 같은 경우는 좀 고민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라카제트라든지 지난 경기에도 라카제트는 벤치에서 시작을 했고 오바메양, 페페를 동시에 쓰는 좀 이렇게 그러니까 그림을 뭔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팀과의 경기에서는 좀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중원에서 좀 이렇게 풀어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서 세 선수 중에 뭐 두 선수만 나올 수도 있고 세 선수 다 나올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토트넘과 리버풀이 다른 점은 양쪽 풀백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얘기하셨던 뭐 워커 피터스라든지 뭐 지난 경기 벤 데이비스나 뭐 데니 로즈 이런 선수들이 사실 로버트슨이나 아니면은 아놀트 선수 같이 좀 이렇게 뭐 공수에서 활약을 해줄 수 있느냐 좀 불안 요소가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좀 빠른 오바메양이나 페페를 동시에 기용을 하고 라카제트를 최전방으로 올리는 그런 좀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스날은 수비,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비보다는 1차적으로 중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원이 좀 불안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뭐 자카 선수에 대한 얘기도 매번 나오고 있고 강팀과의 경기에서는요. 그리고 뭐 조일록 같은 좀 어린 선수도 있고 물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큰 경기에서 어떤 맹활약을 기대하기에는 좀 확률이 좀 낮긴 하고요. 근데 저는 이 중에서 좀 자카 선수에 대한 비중을 좀 생각을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교체 투입된 토레이라 선수가 들어오고 나서 골까지 넣었거든요. 좀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기도 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토레이라 선수의 선발을 좀 기대하는 바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토트넘 쪽을 얘기를 해보면 네. 그 토트넘도 사실 고민이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 경기 뉴캐슬이 사실은 정말 이번 시즌 모든 팀을 통틀어서 좀 가장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일단 패했거든요, 홈에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스쿼드적인 좀 불안한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거는 에릭센 선수라든지 베르통원 선수라든지 이런 핵심 선수들이 계약 기간이 1년 남으면서 좀 이렇게 그런 구단과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포체티노 감독은 이 선수들을 중용하지 않고 있고 좀 에릭센 선수의 저는 공백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없었을 때 중원에서 뭔가 풀어가는 부분이라든지 창의적인 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후반에 에릭센을 결국 넣어서 좀 좋아지긴 합니다만 뭔가 그때는 좀 이미 늦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에릭센 선수가 뭐 이번 경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선발로 나설 가능성도 있지만 이 선수 없이 앞으로도 좀 구성을 할 때 중원에서 좀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지 좀 저는 의문입니다. 에릭센 선수 얘기가 나온 김에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계속 떠난다, 남는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커 보이시나요? 근데 지금 그 부분을 토트넘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올 시즌부터 EPL은 조금 더 그 이적 시장을 빨리 닫고 다른 타 리그는 지금 아직 닫히지 않은 상황인데 토트넘이 만약에 에릭센을 내보낼 경우에 대체자를 영입하기는 힘듭니다. 근데 로셀스 선수가 왔긴 했지만 뭔가 에릭센 선수를 지금 당장 바로 대체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토트넘은 지금 재계약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못 내보내면 정말 돈을 한 푼도 못 받고 에릭센 선수 내보낼 수 있거든요. 근데 또 하필이면은 지금 에릭센 선수를 원한다는 구단들은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나 아니면 레알 마드리드 정도였는데 유벤투스 정도 있고요. 근데 이 선수를 지금 정말 절실하게 영입할 정도가 되느냐 이것도 사실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토트넘이 좀 이적시키는데 좀 열려 있다고도 보지만 가능성이 그렇게 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토트넘 승리를 예측하신 윤효영 기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릭슨 남습니다. 남습니다. 좀 단정적인 어조로 하자면 남을 것 같고요. 내년에 FA로 이적하지 않을까 싶은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일단 제가 스페인 소스 쪽을 되게 주목을 많이 하는데 그 이적설 많이 내는 마르카, 아스 이쪽에서도 에릭센에 대한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고요. 사실 이적설 나오는 쪽은 전부 다 영국 쪽 토트넘이 좀 급하다는 거겠죠. 아무래도. 근데 원래 이제 스페인 쪽에서 항상 이적 시장 때마다 하는 좀 짓거리를 해야 될까요? 하는 짓들이 좀 있어요. 바르셀로나나 레알이나 일단 언론으로 엄청 이제 그 선수를 흔들어 놓고 좀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전략인데 항상 그런 전략을 쓰는데 이번에는
에릭센 쪽은 아예 소식이 거의 없더라고요. 사실 아. 레알도 폴 포그바 쪽에 좀 더 집중하고 있는 느낌이고 바르셀로나는 네이마르 쪽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유벤투스는 사실 FA 장이 아닙니까? 네. 유벤투스는 그냥 FA만 기다리고 있고 지금도 네, 뭐든지 공짜 좋아하니까 이번에도 네, 사건이 있었다시피 네. 네. 근데 또 이런 거랑 맞물려서 지금 레비 회장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이렇게 장사를 잘하려고 굉장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도 정말 엄청난 1억 3천만 파운드 정도까지 올렸다가 지금은 정말 5천만 파운드 이하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 정도로 좀 토트넘은 에릭센을 팔 거면 제대로 팔자 주의였다가 상황이 바뀌니까 지금 급하게 뭔가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팀들이 5천만 파운드를 지금 굳이 내면서까지 에릭센을 데려와야 되느냐 하면 저도 좀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 부분이 토트넘의 가장 큰 고민거리일 수도 있고 또 이 경기에 있어서도 좀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 부분 외에도 네.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측면 쪽이 조금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측면?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리피어 선수가 떠난 자리에 영입을 따로 하지 않았고 워커 피터스 선수를 올려서 하고 있는데 물론 워커 피터스 선수도 생각한 것보다 좀 괜찮은 뭐 준수한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큰 경기에서 얼마나 잘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아직은 미지수거든요. 그래서 아스날과의 경기는 정말 영국 내에서도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빅매치인데 네. 이런 경기에 좀 중압감을 이겨낼 수 있느냐, 그리고 토트넘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였던 오바메양 선수가 왼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맞붙게 되는데 과연 이 선수를 정말 제어할 수 있느냐, 이거는 사실 저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불안한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아스날 팬이기 때문에 더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더 좋게 보는 걸 수 있지만 아니, 뭐 네. 네. 저도 그런 점은 인정합니다. 네. 맨시티전에서도 엄청 고전했어요 워터피커스가. 네. 그래서 후반전에 전술을 조금 워커 피터스 쪽으로 보완해주는 쪽으로 네. 바꿔서 망정이지 사실 전반전에 거의 스털링한테 엄청나게 틀렸다라고 표현하죠. 네. 엄청 공간이 많이 내줬는데 이번에 오바메양 상대로 좀 힘든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토트넘이 그 점을 모르지 않거든요. 팀도 이미 다 알고 있고 그 부분을 좀 약점을 가리려고 굉장히 전술을 짜고 있을 텐데 이제 그러려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델레알리 선수가 복귀하는 부분과 뭐 케인 선수가 굉장히 부진한데 네. 좀 케인 선수가 살아나는 것, 그리고 특히 손흥민 선수가 지난 경기에도 굉장히 좋은 경기력이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사실 북런던 더비에서는 조금 이제 결과를 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손흥민 선수도 뭔가 하나 한번 하지 않을까라는, 저도 물론 아스날 팬입니다만 좀 두려움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래도 경기를 못 뛰고 나온 상황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좀 몸이 풀렸으니까 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에미레이츠에서 너무 뛰어다니면 안 되는데 좀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상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은 좀 심정적으로 가기로 했기 때문에 네, 아스날이 3대1로 좀 승리하지 않을까. 3대1. 네, 뭐 이번에도 팬심이 좀 많이 들어갔네요. 틀리면 뭐 부끄러우면 제 몫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예상을 해봤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아주 간단하게 예상을 했습니다. 지난 경기 어떻게 아스날이 예상하셨죠? 이길 것이다. 네. 대승을 할 것이다. 아, 대승까지였어요? 대승까지는 아니에요. 3대1. 3대1. 네, 네. 이렇게 우승을 할 반대로 것이다. 됐네. 승리를 할 것이다. 네. 라고 예상을 했는데 기대되네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스날에 거졌어요? 네. 와. 왜 마지막으로 그러셨을까? 믿어볼게요. 또 피해자가 또 한 명 더 생겼네. 네,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는데 2대1. 2대1 정도로 보시나요? 네, 2대1로. 원래 지는 거 좀 좋아하세요? 아스널이 경기 시작하자마자 넣고 장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좋죠, 진짜. 저는 그럼 89분 동안 어떻게 하라고? 아니, 원래 경기도 편하게 볼 수도 있어요. 얘네 진짜 못하는구나 토트넘. 아, 누가요? 지난 뉴캐슬전처럼 그렇게 네. 공격하면 쉽지 않을걸요. 네. 그렇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아스날이 콤에서 잠글까요? 아스날 잠그는 건 좀 상상이 별로 안 돼서요. 근데 아스날이 그러니까 리버풀 상대로도 물론 수비적으로 했지만 네. 이렇게 전형적으로 좀 롱볼 축구에 잠그는 축구는 아니었고 뭔가 전개는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잘 되지 않았고 이제 좀 수비적으로 하긴 했지만 좀 더 공격 상황에서는 뭔가 확 나가는 부분은 있었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좀 역량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 조직적으로도 완벽하지 않고요. 페페 선수가 첫 선발이었잖아요. 그 경기가.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앞으로 네. 팀들이 좀 어떻게 자리를 잡아가는지 보는 것도 좀 재미있는 네.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댓글로 어느 팀이 이길지 얘기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주간 EPL 프리뷰 4라운드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2주 연속 함께 했잖아요. 네. 어떠세요, 소감이? 저는 개인적으로 저번 주에 찍은 이제 촬영보다는 네. 좀 더 안정적으로 한 것 같고요. 안경의 힘? 네, 안경의 힘도 있고 그리고 오늘은 좀 확실히 신명기 선배님의 전문성을 제가 이제 보고 제 축구알못이니까요. 네, 좀 많이 배웠습니다. 이렇게 저를 또 먹이네요. 네. 아스날 팬의 정말 심도 있는 아스날 분석. 아, 근데 이거는 사실 팬들이 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전문성이 있다고 보긴 힘들죠. 팬들이 모르는 내용 한번 알려주시면 안 돼요? 있을까요? 못하는 거 말고. 어떠셨어요? 근데 저도 일단 아스날 경기를 이제 2주 연속을 촬영을 했는데 뭐 윤용 기자도 일단 기본적으로 좀 더 편해진 것 같고 안경을 맞아요. 왜 쓰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좀 더 뭐 괜찮아졌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일단 음. 브라이튼 유니폼 입으면서 브라이튼의 설명이 너무 적어서 사실 그 부분이 좀 아쉬웠는데 네. 네 다음 주에는 아 브라이튼 심도 있는 분석 네 원하시는 건가요? 이번에도 선물이 준비되어 있죠? 네. 어떤 선물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지난번에는 공인구 레플리카를 선물해드렸는데요. 네. 이번에는 경기 보시면서 출출하지 마시라고 아. 저희가 치킨 기프티콘을 준비했습니다. 음. 이제 승부 예측도 하고 공짜 치킨도 먹고 축구도 음. 보고 일석삼조 좋네요.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스널과 토트넘의 승부 예측을 해주시면 됩니다. 무승부 예측도 가능한 거 매번 말씀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인터풋볼의 네이버, 다음 등 포털 기사, 네이버 TV, 유튜브, 카카오 TV, 인터풋볼,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특히 댓글에 이메일 주소 아직까지 안 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꼭 달아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주 주간 EPL 프리뷰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인터TV였습니다.